우리가 병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병도 병이지만 마음의 병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자기 자신을 먼저 치료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불변의 질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오늘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이 불변의 진리는 조금 전에 수학이라 그러는데, 수학이라 하면 실감이 안 나고, 이런, 그렇죠. 막곡지각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이 막곡지각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 선, 여러분, 공부하셨죠,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선, 그렇죠. 요 선의 길이가, 요거는 10cm고, 이거는 20cm다. 뭐 이런 거. 이것도 수학입니다. 맞죠? 네. 아침 10시에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12시에 도착했으면, 이 길이가 얼마냐, 그렇죠? 이 길이는 얼마? 2시간이죠. 네. 이거 다 수학적인 설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직선이 들어가면 시간이 됩니다. 시간. 그렇죠. 공간에 들어가면 거리가 되죠. 거리.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선이 뭐있어? 면이 되죠. 면 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땅 면적. 그렇죠. 땅 가진 사람 나 땅 몇 평 가지고 있다. 면적입니다. 이 면이 이제는 땅 면에서 이제는 거기다 한번 쌓아올리면 뭐가 돼요? 집이 되죠. 건축물. 건축물은 면적만 중요합니까? 부피가 중요하죠. 그렇죠. 공간. 그래서 내 건물은 공간이 몇 평이다. 그렇죠. 현면적이라 현면적. 1,100평, 2,100평, 3,100평 다 합쳐서 300평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수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 그 다음에 넓이, 면적, 그 다음에 공간. 그래서 선을 몇 차원? 1차원이죠. 선을 1차원을 세개, 면을 2차원을 세개하고 이 공간, 그렇죠. 이 공간을 빌딩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3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어떤 분이 유명한 물리학자가, 과학자가 이 집이 건물의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사라지기도 하고. 여기다 시간을 더 보태, 시간을 보태서 뭐가 된다? 4차원의 세계라고 하죠. 예. 그 4차원까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빠진 게 있어요, 예. 1, 2, 3, 그 다음에 4가 있죠. 5도 있죠, 6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1보다 적은 게 뭡니까? 1보다 적은 게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2.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필요 없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로 차원. 제로 차원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어 차원. 제로 차원. 1차원, 2차원, 4차원까지 이야기하는데, 제로 차원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로 차원을 불변의 진리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차원보다도 더 원천적인 세계. 선이라는 것은 이건 원천 세계가 아닙니다. 선은 왜 선이냐? 점이 모여서 맞죠? 점이 이렇게 연결되면 점이 연결돼서 좌우로 움직이면 이게 선이 되는데 이게 1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점이야말로 선보다도 더 저차원, 1보다 더 낮은 제로 차원, 원점, 제로 원점, 원점은 출발점이죠. 모든 게 기본적인 게 원점입니다.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원점 제로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제로. 이 제로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 우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지 진리가 아닌 원점 진리, 뿌리 진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 유일한 하나로 존재하는 하나. 하나님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절대자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하시는 분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고, 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싶은 분은 이게 진리를 하시면 됩니다. 불변의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다 압니다. 아시겠어요? 두 가지 다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래 당신 말이 옳아요. 당신 말이 옳아요. 상대방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죠.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한테는 맞장구 치면 좋죠. 이게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진리를 말로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지. 말로 가지고. 말로 하는 진리는 믿을 수가 없고 철저히 증거를 해야 증거 아시겠어요? 증거를 해야지 이게 진리인데 좀 헷갈리거든요. 이 시점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제로를 우리가 불변을 진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로 이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했던 여기 가면 1이요, 여기는 2고 이거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아니 이거 아니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나겠죠. 요 점이 제로 아닙니까? 그렇죠. 요 점이 제로인데 요 원점이 중심이고 또 선이 아닌 점이죠. 그래서 이걸 제로 하면 잠깐만 잠깐만요. 결국은 선이 되기 이전의 모양이 점이거든. 그렇죠. 점이 쭉 연결되면 선인데 연결되기 이전에 점이 단독으로 존재할 거예요. 단독. 점이 이게 바로 불변의 진리. 세상에 불변의 진리가 뭔지 알았더니만 점을 갖다가 불변의 진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내가 이해됩니다. 그 사람한테 괜히 올 시간 뺏겼구나. 그렇잖아요. 그냥 점이라 하는 거는 옛날부터 들었던 말이고 네 얼굴에 점 찍혀서 너무나 이거 직업대로 보았던 건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불변의 진리는 어디에 있다?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고 들었죠? 쉽다고 들어서 진리는 쉽고 가까이 있는 것이죠. 맞죠? 맞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바로. 예? 진리, 점 이게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불변의 진리라 이 말입니다. 불변의 진리 중에서도 가지가 아닌 뿌리 진리, 뿌리. 예. 자,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점이라고만 해버리면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게 아니죠. 점이 무엇인지 점의 정체를 아는 것이 불변의 진리의 정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점이 무엇이냐 한번 그 중에 수학 선생님 했던 분이 점은요. 이거 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면 위치는 있고 크기는 없다. 이거 우리가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는 영어 강사도 했지만 수학 강의도 했어요. 예, 수학 강의 고등학생까지는 아니고 중학생만 했습니다. 영어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하게 됐어요. 대학생도 가르치고 내가 영어는 제가 이제 전공을 나중에 하게 됐다. 했는데 중학교 수학을 하다 보면요.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죠. 그래서 점에 대해서 학교 시절에 배웠던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 위치는 있을 때 크기는 없다 이 말을 알게 됩니다.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이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이 무엇인지 모르고는 점을 아는 것이 아니고 점을 알지 못하고는 불변의 진리는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점 속에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주의 존재 원리, 형성과 소멸의 원리, 형성과 소멸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동양 서양 모든 철학자들이 어렵게 설명하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동양 유명한 철학자들이 별이상한 말 다 만들어내요. 예? 색점 뭐죠? 예? 이거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죠? 예? 예. 저는 이거 들어본지 이거 책을 읽어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단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에서 철학을 하면서 철학 과목에서 어떤 걸 중고등학교 옛날에는 아무 듣도 보도 못했던 말 철학하니까 뭐냐 하냐면 어떤 철학가가 하는 이야기가 이 우주 만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날로 보면 없는 것이다. 응? 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철학책에 내가 철학책 한 몇 페이지를 보고 냈던지 버렸습니다. 미치는 사람이 이런 책 썼다 이거지.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지 이런 말이. 다른 애들은 철학 잘하더라고요. A학점, B학점 받고 하는데 나는 F학점 받고 차고 있어요. 이런 거 알아가지고 정신 돌겠다 이거지. 네. 자, 이걸 또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이거 별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좀 더 유식한 말로, 그렇죠. 좀 더 유식하고 무게 있는 말로, 섭적시공, 공적시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다니까. 이게 바로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게 이 말이에요. 맞죠? 색이라는 것은 색깔로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없는 거. 즉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래 이게. 저도 모릅니다.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색적시공 찾아보면 그만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왜? 진리로 설명해야지 이게 알 수 있는데 진리는 덮어놔버리고 이걸 그냥 그 모습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이해해봤자 도움도 안 돼요 이거는. 이해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에.
알면 엄청나게 쓸모있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한평생 단식해가면서 인생을 연구하다 보니까 있는 게 없는 게 쓰고 이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진리의 근거에서 맞는 겁니다. 이게 진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 진리의 근처까지는 왔는데 이게 어떤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이걸 모른다.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죠. 보여줄 방법이 없죠. 지 혼자 생각만 말해본 것이죠. 듣는 사람들은 그걸 끄기도 하고 안 끄기도 하고 저 사람 뭐 100년, 10년 뒀다가 하더니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은 뭐 일이 있겠지. 뭔가 많겠지. 이렇게 먹어주는 거지. 제가 사람들 만나 이야기하면 방금 말했던 성격시고 뭐 공격시고 이거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진리를 알고 이러면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떤 미친 사람이 하는 이야기 재밌어가 그냥 들어본 겁니다. 예. 근데 그분은 미친 사람 아니거든요. 진리 근처까지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내가 들어보고 잘못하면 기쁜 말, 나쁜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잠깐 이해해 주시고요. 점을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나무입니다. 나무. 삼각형. 뭐 나비가 나는 모습도 좋고. 자, 이 중에서 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점이 무엇이 점입니까? 아마 우리 저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물으면 이 중에 점을 보라 하면 당연히 이거겠죠. 그렇죠? 이게 점이지 딴 거는 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점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도 그러실 분 많습니다. 맞죠? 이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점에 대해서 아는 분이 아니고 점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볼 때는 진리를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점을 모르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점 아닙니까? 맞죠? 점에서 선이 나오는 거, 선에서 면이 나오는 거, 면에서 이제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공간이 뭔지 알고 면이 뭔지 알면서 점이 무엇인지 모르면 가장 기본은 우리가 잃어버리겠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점은 그것만 점이 아니고 이것도 점이고 이것도 점이고 다 점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걸 확대해 보게 되면 그래 요거는 점이라 하는 의지를 인정한다. 여기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죠. 뭐 목성도 화성도 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구 주변에 달이 돌죠. 그렇죠? 지구 주변에 문성도 돕니다. 맞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통틀어서 태양계를 하죠. 그렇죠? 태양계는 점입니까? 아닙니까? 태양계도 점입니다. 예. 이런 태양계 같은 이런 게 이 우주에 몇 개인지 아세요? 비슷한 거. 태양계와 비슷한 거. 그 태양은 하나의 별이거든요. 태양으로부터 빛의 속도로 3년, 2년 반, 2년 이상 가게 되면 또 태양 같은 별이 나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나오는데 태양과 비슷하게 빛을 냅니다. 그러나 크기는 태양과 같으냐? 절대 아니죠. 태양의 100만 배, 태양의 1억 배. 예. 태양이 머리아래를 하게 되면요. 저 보이는 저 별의 크기는 태양처럼 비 내는 건 맞는데 태양도 멀리서 보면 별 아닙니까? 똑같은 별이지. 우리 눈으로 보기는 그냥 똑같은 별로 보이는데 어떤 별은 머리알 크기라면 어떤 별은 큰 바위 크기고 또 어떤 별은 바위가 엄청나게 많이 모으면 산이 되겠죠. 바위 산 거죠. 산이 되는 겁니다. 같은 별인데도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데 이 큰 별 주변에는 또 지구처럼 또 돌아가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게 뭐더라 뭐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그 어두운 별은 뭐 하죠. 까맣게 있는 걸. 블랙홀이라서 블랙홀 그렇죠. 블랙홀을 주변에 가운데 두고 이 은하계라는 별들의 집단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죠. 그래서 이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다. 이것은 그리고 우주라 생각하는 나로 보니까 은하계 같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곳이 이런 집단이 또 여기로부터 몇억 광년 나가니까 이런 게 또 있더라는 거죠. 하나만 있어요. 이런 게 수천억 개 또 수천억 개 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걸 현미를 보니까 뭐냐면 이 수천억 개의 은하계들이 모인 것이 뭐냐. 은하계에서 가까운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가장 가까운 곳이 안드로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천억 개 모이는데 이런 것이 또 그 멀리서 보면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였다 하는 이 은하계를 과학적으로 그렇게 멀리서 보니까 망원경을 보니까 하나의 별로 보이더라. 하나의 별인 줄 알고 봤는데 안드로메다 그렇죠. 안드로메다 별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래서 별 이름을 안드로메다 그랬죠. 그런데 이 광학기계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게 한 개의 별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와 같은 존재다. 자,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별들의 집단 은하계인데 멀리서 보니까 뭐였다? 하나의 별이었다. 그 별이 뭐죠? 별이죠. 그 별이 점 아닙니까? 이 지구가 우리가 이제 살 때는 하나의 넓은 면적으로 보이는데요. 저 멀리서 보면 점입니다. 맞죠? 지구도 점이라 이 말이죠. 탁구공도 저 멀리서 보면 하나 저 하얀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멀리서 보면 희미한 하나 점으로 보입니다. 모든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은 점일 뿐이다. 점일 뿐이다.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점이 아닌 것이 없더라. 그럼 말 되는 거죠? 이게 또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래요. 그 점을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가 아니고 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건 수학 강사들은 몰라요. 수학 선생님들도 모르고 누군가가 알기는 알았는데 이걸 지위와 연결해서 발견하지 못했더라. 어떤 수학자가 점을 설명할 때 위치는 있고 크기는 없다고 멋지게 설명을 해놓고 그분도 자기가 뭘 설명했는지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 것 같고 또 우리 학교 그 당시 수학 선생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도 뭘 가르치지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속에 불변의 지리가 있다는 것은 생각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 맞죠? 우리가 뭐 지도나 보면 요 서울 그렇죠 서울시 여기는 뭐 어디 부산 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 점이라 하는데 점의 속성을 안 봤다. 뭐 봤는지 몰라도 발표를 안 했죠. 봤다 하더라도. 그 점이라는 것은 위치는 있고 크기는 없다. 여기서 위치는 여러분 점으로 표시하는 거 알기 때문에 설명 안 했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없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그냥 뭐 이게 뭐 중요한 말일까 하고 넘어갔더라 이 말이죠. 크기가 없다는 말을 제가 몇몇 사람 대학 뭐 똑똑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이 크기가 없다는 뜻은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거는요 뭐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점은 크기가 없다는 것은 점은 그 창 끝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창 끝을 말한다. 크기가 없다는 것은 크기가 없다는 맛은 안 보인다. 크기가 있으면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크기가 없는 것은 안 보인다. 참 가장 뾰족한 부분은 이게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엉키 말하면 점이 아니라 이거죠. 아하 나 실망할 뻔했어. 저 양반이 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점이라는 것은 나무도 점이고 우주도 점이고 지구도 점이고 자가도 점이고 크도 점이다. 맞죠? 크기가 정해진 것이 없고 아무렇게나 정하면 된다. 이런 뜻을 알아야 돼. 그 뜻임을 아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알았다 하다가 그냥 왜서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점은 크기가 없다는 말은 크도 점이고 작아도 점이고 모양도 없다. 그렇죠? 이 선도 말이죠. 선도 우리가 점이 뭐야 선인데 선을 점이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선도 점이다. 자, 왜 점이냐 보십시오. 우리가 고속도로 중앙선 또는 우리가 중앙선이 아니고 이걸 말합니까? 차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차선인데 선을 연결해서 끄면 실선이고 요걸 이렇게 딱 잘라서 끊으면 이걸 딱 점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라는 뜻이다? 점이라는 뜻이다. 점. 이게 선인데 선이죠. 그 선도 점이고 또 가까이서 보면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도 점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다 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점의 정체를 무시하고 넘어가죠. 그 점이라는 것은 크기가 정해진 바가 없고 생김새도 정해진 바가 없고 따라서 우주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점이다. 그러면 보이는 것은 점이다 할 때 안 보이는 것은 뭐죠?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은 뭐냐? 안 보이는 것을 점이라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 안 보이는 것도 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안 보이는 것 못 봐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죠. 그 점이라는 것은 안 보여도 점, 작아도 점, 끝없이 커도 점이다. 끝없이 끝없잖아. 끝없이 큰 것도 점이다. 그러면 점 그 자체가 뭘 보여준다? 우주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주의 존재 원리가 점에 있다는 것이죠. 이 우주 모든 것이 점 아닌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도 점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시간이 예약되어 있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또 화장실 다니시면 다니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 한 10분만 더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을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든지 이 사회의 모든 현상, 우주의 모든 것이 이 점이라 하는 거, 우리 점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그것만 생각하면 속속에 살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것은 이게 멀리서 가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멀리서 봐서 안 보일 뿐이지 가까이 가보면 있어요 분명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아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없다는데 하늘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 밤에 별이 빛나니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있는 것이다. 가까이 가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없다는 말은 결국은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없다 하는 그 말은 없다라는 말만 듣지 마라 이 말이죠. 분명히 있다는 말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이것이 말하냐면 좀 전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다 하는 말이 뒤에서 맞죠? 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점은 작아지면 안 보이고 커지면 우주와 같은 크기가 된다. 우주와 같은 크기가 된다. 그리고 점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선이 있습니다. 맞죠? 왜 점 속에는 선이 있느냐 하면 우리 지구라는 것이 점입니다. 멀리서 보면 점이거든요. 이 지구에 가까이서 보니까 차선이 있죠. 그렇죠? 차선도 있고 뭐 전기선도 있고 있잖아요. 이 전기선 차선이 저 멀리서 보니까 하나의 지구와 한 덩이를 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선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서 선에 대해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면 한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은 만약에 동쪽에 했다면 이건 안 되죠. 이쪽에 되죠. 이것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이 그리고 음양 이론. 음양 이론이 음이 있으면 양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양 이론에서 저는 옛날에 연구실 뭘 하느냐면 이 강에는 빛이 있고 그늘이 있다 이래 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폭넓게 활용하시는 분은 뭐라 하느냐 하면 빛이 양이고 음이 그늘이 있다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의 뭐 체질도 그런 게 있고 그게 여러 가지를 이제 폭넓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상대성 이론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동쪽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서쪽이 그 반대쪽에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있으면 그 반대쪽으로 위가 있게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선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으로. 그런데 이거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동과 선은 반대고 위 아래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상대성이라 말하지 않고 반대성이라 하면 좋은데 반대성이라 하면 말이 안 돼요. 반대성. 그러면 상대성은 뭐냐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상대성 집단이라고 하는데 집단이 말하는 것은 상대성 집단 이론. 상대성이라 하는 말은 그 집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꼭 반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만. 반대만을 가지고 동에 대한 상대성 이론에 속하는 것은 서다.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반대가 아닌 그렇죠. 남쪽도 있다는 것이고 네. 북쪽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서남북만 있습니까?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다면 또 이쪽으로 오면 앞쪽이 있다. 앞 그렇죠. 앞 뒤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따지지 않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있죠. 또 무엇입니까? 앞 뒤가 있다. 이게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선으로 표현하면 요 네 개만 보면 평면이 되지만 앞과 뒤로 연결해버리면 이제 공간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은 하나의 지구처럼 넓은 공간인데 이 공간 속에는 선이 있고 면도 있고 다 들어있다. 결국 이거는 뭐냐? 선이 있고 면도 있고 공간도 있는 것이 이건 결국은 점이다 이거죠. 그 점이 어떤 식으로 존재한다 이거 보면요.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다 보이는데 자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때 우리 저 과학자들이 한때가 아니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지구는 둥글다. 그 다음에 달도 둥글고 뭐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원자 원자 분자가 있는데 물리학이 발달하니까 현미경으로 이제 찾아보면 현미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단지 손으로만 알았는데 손 속에 있는 많은 수많은 세포들이 이루어져 있더라. 그 세포를 발견하게 되고 세포 속에서 나중에 원자 분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교과서에서 그때 선생님이 이걸 그러더라고요.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뭐냐? 그때 뭐 원자라는 거 그랬어요. 원자가 분자가 그랬습니다. 그걸 외우고 시험으로 답을 쓰고 이랬어요.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다. 그래서 그 말이 사라졌어요.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원자를 더욱더 쪼개보니까 이쪽에는 또 뭐가 있더라.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전자도 있고 뭐 양성자도 있고 그렇죠. 물리학 아시면 아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학교 때 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는 뭐 핵이라는 것도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최소 기본 가장 작은 문제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걸 쪼개보니까 전자와 양성자가 나오고 핵이 나오는데 제가 뭐 비슷하게 설명할게요. 이 원자가 최소 단위라고 마지막 물질을 알았는데 이 원자를 해밍하는 것이 가장 발달한 해밍을 보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핵인지 양성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핵이라 할게요. 핵이 있고 이 핵으로부터 그 핵 거리가 1cm라면 1cm 100, 몇 배? 1000배? 1000배에서만 1kg 넘습니다. 1kg입니다. 여기 1cm라면 1kg에서만 10,000배죠. 1kg의 거리에 전자들이 수많은 전자들이 그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맞죠? 이게 뭐냐 하면 태양이라고 하는 이런 별을 가운데 두고 태양 지름에 천배가 만배의 거리에서 지구가 돌고 목성이 화성이 돌더라. 이거 화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계가 하나의 이 원자와 같은 모양을 이룹니다. 태양계가. 그 원자가 점이라면 이 태양계도 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원자가 최소 단위가 아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최소 아닌지 장난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물질의 마지막 단위가 무엇인지 이걸 지금 찾아내는 게 과학의 지금 연구하는 목적입니다. 유튜브 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죠. 그래서 뭐더라, 미립자, 뭐더라, 이게 이름 있는데, 뭐라 하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런 이름을 명칭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최소 단위는 생김새가 삼각형이다, 아니야 원형이다,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것이다. 이런 주장을 서로가 내놓습니다. 그래, 그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습니다. 왜 과학자들이 그걸 추구하느냐 하면요. 점을 몰라서 그래요. 점을 개념을 하면 그런 헛된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깊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마지막 물질의 생김새가 무엇일까 이걸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 자, 점에 들어가 모든 것은 점으로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점인데 지구도 점이고 이 마지막 원자도 점이고 이 원자를 쪼개가지고 이 핵과 전자 이런 것도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과학으로 발견한 것이 삼각형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장모양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질 최소 단위는 큰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마지막 들어가면 모양도 없고 생김새도 없고 크기도 없는 마지막에는 없는 존재로 나오는데 실제로 없느냐? 있죠. 우리 작은 것을 쪼개도 또 쪼개고 끝없이 쪼개도 조각은 나오겠죠. 그렇죠? 끝없이 쪼개도 조각은 나오지만은 그 조각은 존재를 하지만은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무한대분에 아무리 큰 숫자를 올려놔도 분자가 아무리 큰 숫자라도 분모가 무한대 되면 즉 무한대로 쪼개버리면 이꼴보다 제로다. 이런 것이 바로 정신연수. 여기서 제가 너무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없다고 하는 말이나 있다고 하는 말이나 같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큰 존재로 존재하는 물체도 그것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복잡해지죠. 이럴 때 이제 복잡하고 좀 이렇게 재미없어지는데 이걸 나중에 노사균형 문제라든지 성경의 창조 원리 같은 거 지옥과 천국의 존재 원리 이런 게 있죠. 이런 걸 전부 연관시켜 보게 되면요. 역시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은 그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걸 그때 믿게 돼요. 동시에 또 뭘 하게 되느냐면 성경에서 설명했던 중요한 이런 말들은 다 진리가 맞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고 천사도 내려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간섭하라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러다 답이 다 나와버려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은 맞다고 이제 알게 되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뭔가 진리에 입각하면 그거는 뭔가가 성경책을 잘못 쓴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드리고 잘못 전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어디 가도 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제대로 가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종교 분쟁, 무슨 뭡니까? 이슬람